나 2층 집에서 살 거야. 그리고 창도 많고 마당도 있어. 여기가 인간의 꿈과 미래의 나 2층 집에서 살 거야. 그리고 창도 많고 마당도 있어. 여기가 인간의 꿈과 미래의 예술, 건축. 건축가의 영감과 손에서 건축은 창조되고 그 다양한 건축물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침내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인류의 유산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사회와 문화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소통하는 자세입니다. 건축이 갖고 있는 속성, 좀 더 건축을 건축답게 하기 위해서 사회하고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생소한 공간인데 여기가 이렇게 가지고 각 층에 있는 저쪽에도 쭉 보면 이 지형화석이 저 이렇게 역사가 깊고 이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만큼 가슴이 계속 떨리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체험을 해보는 게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더 알아갈 수 있게 그러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 용사들이 찾은 미래의 직업 현장은 바로 건축 설계 사무소입니다. 용사들이 그려내는 건축가의 세계로 지금 돌격합니다. 직업은 경제활동인과 동시에 보람의 원천입니다. 건축가의 보람은 역시 고된 작업의 결실로 우뚝 선 남다른 건축물이죠. 두 건축가가 최근에 완공된 한 대학 건축과 건물을 찾았습니다. 올라가는 이 계단들을 예전에 노래의 Stairway to Heaven 같이 Stairway to Architect 또는 Stairway to Architecture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자기의 건축의 이상을 입니다. 학창 시절에 사실 건축과가 뭔지를 잘 모르고 제가 입학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ROTC를 한다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계속 훈련을 받으러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설계 시간에 작업들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수업을 많이 못 한다든지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매일 야단 맞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개발과 성장이 우선이었던 시절, 건축 역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상림 건축가가 학교를 마치고 세상에 던져졌을 때 그의 앞에 펼쳐진 건축가의 세계는 광야나 다름없었습니다. 많이 척박했죠. 많이 척박했고 우리 건축계 자체도 워낙 작고 열악하기도 했고 그때는 사실 건축주들께서도 건축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을 때예요. 그가 한국 건축계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계기는 1981년 한국 건축계의 거목 고 김수근 전 대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긴 현대 건축가 김수근의 영향을 받은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건축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많은 건축물을 창작해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건축계 자체의 양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때는 작지만 열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풍족해지고 상황은 좋아졌는 반면에 이렇게 건축을 대하는 아주 그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작아지지 않았나 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살짝 있고 네.
마침내 만났습니다. 용사들로선 건축의 신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건축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건물은 건축대학의 전용 건축물인데 지금 보고 난 소감이 어떤가? 내부에 보면은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좀 해두셨던데 이게 여기서 학생들이 자기가 생활하는 건물을 보면서도 좀 배울 게 좀 그렇지, 많은 것 그렇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를 싸고 있는 공간이 다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안에 기둥은 어떻게 서 있는지, 보는 어떻게 가는지, 설비들은 어떻게 가는지, 디자인하면서 공간의 크기가 뚫려져 있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감성을 느끼게 하는지 이런 것도 느끼면서 공학적인 것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건물이라고 봐야 돼. 한국 현대 건축사의 산실로 불리는 회사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다운 모습이죠. 이런 설계사무소 와봤어? 알아봤어. 나는 여기 처음 와봤네요. 용사들이 입을 떡 벌리고 놀라는 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건축 전문가들. 벌써 분위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군요. 저희는 약 한 120명 정도 두 본부와 해외 설계소 그렇게 좀 나눠져 있고 P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건물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K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일반과 나머지 특화된 설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현상 설계가 한 2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한 건 끝났고 그리고 새로 신규로 하는 일들 뭐 실질 설계 또 현장 지원 이런 것들에서 약 한 40-50건 정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반세기 동안 1000여 점이 넘는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 회사. 이젠 미국, 인도, 두바이, 마닐라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건축과 도시 프로젝트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왔어요? 그래. 아이고 잘생겼네 다. 박건일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진국 일병이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한다 그랬지 일을? 4박 5일입니다. 4박 5일 동안 하고 싶은 게 뭐야? 저는 이제 설계도 해보고 싶고 이제 같이 모형도 만들어보고 싶고 모형도 만들어보고 싶고 현장도 다니면서 구경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4박 5일 동안 그걸 다 하려고? 욕심이 많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누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그 이한영 실장님이라고 같이 지금 이제 막 프로젝트 디자인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장님하고 같이 일 지시를 받고 하도록.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하시고. 같이 일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그 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제가 긴장이 많이 되었고 또 제가 알았던 건축 사무소라는 거는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일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게 많은 사람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지금 하고 투입돼야 될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정인데요. 마곡에다 사고 지는 건데 마곡 지구의 지구단위계에 대한 거니까 이 법규. 봐야 뭘 알겠습니까만 우선은 현황 파악을 시도하면서 설계사의 일에 적응해보기로 합니다. 두려움이 처음에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지금 단계는 건축의 가능 범위, 실제적으로 어느 용적률로 할 건지, 어느 몇 층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스케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은 설계 단계 중 평면 대안을 고려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레이아웃을 잡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그냥 기존에 했던 건데 이제 가능 영역에 대한 건 좀 땅을 보시면 실질적인 건축 가능 영역에 대한 법적인 제한 사항을 다 한 범위가 요 정도 되는 거고. 건축주와 기본적인 건물의 구성을 논의한 상태일 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결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모양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 스케치나 도면을 입체화해서 볼륨감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덩어리를 한번 깎아보면서 메스 깎을 때는 그냥
자르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비례감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덩어리 감을 가지고서 디자인에 대한 것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판단 내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종원 선배랑 같이 깎아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네, 가죠. 디자인할 때 이제 건축주분이 이제 요구 조건을 걸죠, 저희한테. 어느 용도를 하고 싶다. 내 사옥을 쓸 건지 아니면 임대 줘서 갈 건지에 대한 거 조건을 얘기를 하면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아 계획도 하고 가면서 주변의 건물에 대한 인면을 보면서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건축주는 일반적인 상업이기 때문에 최대 용적률, 최대 구매를 하는데 심의위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관을 생각해야 된다. 제약 조건을 거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 용적률, 건축주가 요구하는 걸 맞추면서도 디자인에 대한 거는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용사들이 참여하는 일은 모형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아직은 평면에만 표현된 설계를 실제 모양처럼 작은 크기로 만들어 보는 거죠. 압축 스티로폼 덩어리를 두부모 자르듯 척척 잘라서 형체만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설계도의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정확하게 잘라야 합니다. 손에 힘 빼고 천천히. 얘가 너무 많이 휘어지면 안 돼. 아까 조금 멈췄었죠? 여기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스케치나 도면을 입체화하는 이 작업을 메스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보통 1년에서 2년차 신입사원이 진행하죠. 간단해 보이지만 건축물 이해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그 같은 대학교 선배들도 계세요? 네. 지금 한 두세 분 계시고요. 여기 소개받고 이런 것도 있으세요? 소개라고 할 건 없는 게 여기가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곳이고 친해서 도움받은 거라면 이제 저도 지금 장병 여러분이랑 같이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저희 동기들이 여러 명 들어왔는데 보면 다들 개성 있고 자기만의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강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거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 회사는 창립 57주년 행사를 가졌는데요. 올해 입사한 18명의 신입사원까지 참여해 전 직원 앞에서 환영식을 대대적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회사원으로 커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공간에 들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한번 희망사항을 넣었다가 된다는 느낌 이런 것도 있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희망사항에 그칠 줄 알았는데 입사가 됐군요. 선배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29이고요. 29? 네. 네. 너무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손 팀장이 보기에 어때요? 그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감이. 그래서 도면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가로에서 봤을 때 어떨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대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을 형성해 주는 게 이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한계선에 맞춰 있기 때문에 얘가 몇 건물보다 인지성에 있어서 좀 떨어질 것 같고 얘 또한 요걸로 우선은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 또 디자인을 디벨롭하는 걸로 하고 내일은 저희 내부에서 이 디자인에 대한 거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어요. 소개하고 우리가 디자인 방향을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에 대한 컨펌 자리죠. 1차 관문 정도 되는 자리니까. 마침내 용사들이 중요한 과정을 함께 하겠군요. 팀장은 건축 법규를 검토하기로 하고 막내인 용사들은 자료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이 또한 앞으로의 업무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질지를 배우는 시간이죠. 모형을 만들면서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모형이 설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구에게나 다가온 새날이지만 용사들에겐 좀 더 특별한 중요한 아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회사 중역들은 벌써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업무와 앞으로 진행할 업무를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토론하는 시간이죠. 우리 용사들도 벌써 출근해서 오늘 중요한 회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자. 어제 용사들이 만든 모형은 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의 자료로 쓰입니다. 설계 도면에 입체 형태를 두고 토론하는 디자인 풀. 드디어 시작됩니다. 건축회사에선 흔한 일이면서도 상징적인 시간이죠. 저희가 건축주하고의 매스하고 코어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슈거리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저희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지가 지금 저희 공간 오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팀장님의 브리핑이 끝나면서 본격 토론이 시작됩니다. 전부 다 7층으로 돼 있다면 뭘로 차별화를 할 거냐 할 때 부분적으로 8층 구층도 대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건축 후퇴선 안에서 설계자는 추후 들어설 건축물의 지역의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건물과 조화도 생각해야 하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구하는 거는 이 대로변에 대해서 같이 옆 건물과 맞추는 걸 할 건지 아니면 셋백을 해서 양쪽 변에 다 셋백 할 건지 아니면 이쪽 변의 도로변에 대해서 같이 대응할 건지. 그것과 대응하면 초기 디자인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가강전제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사선 가각전제돼 있는 걸 안 쓴 전제로 지금 저렇게 간 거잖아요. 그지? 근데 그거 두 개가 합쳐진다고 하면은 이런 모형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쪽은 이쪽은 이쪽인데 가각을 안 쓰는 거야. 결국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갈 수는 있는데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직 안 가는 이유는 없습니다. 건축자한테 정확하게 이런 디자인도 있습니다라고까지는 아직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 남쪽하고 이 서측의 오피스 환경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펜션 코어도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임대하는 공간이 더 크잖아요. 아마 클 겁니다. 네, 그러면 임대자 입장에서는 센터코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편심으로 돼버리면 그 자르기 힘들어요. 또 복도 내기도 하니까 그런 결국 뭐냐면 그 복도 때문에 공용이 늘어나 버린다는 거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임대를 써야 되고 효율성이 높여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임대는 확실하게 유리한 거죠. 예, 임대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는 뭐 센터코어도 좋고 편식코어도 좋은데 센터코어로 가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애매한 건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건축주가 자기네들이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를 먼저 기준으로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은 결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한 팀에서만 이렇게 설계를 하는 줄 알았는데 뭐 임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배님들이 와서 직접 조언을 해주시면서 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풀은 이렇게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대중적인 답을 얻을 수 있고 신입사원들은 건축의 더 깊은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저희는 센터코어만을 그냥 고집하고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남측에 코어를 놓는 것도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디벨롭 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하면서 건축주한테 우린 이런 거를 다 디벨롭 하는데 이것 중에 어느 게 더 낫겠는지 판단을 해달라라는 건축주의 선택사항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전문성과 독특한 기업 문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켜켜이 쌓인 시간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종로구 원서동, 바로 이곳이 이 회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옛날에 1971년도에 완공한 1단계 공간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쪽에 한옥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한옥의 그 개화 색깔에 맞추기 위해서 이 회색
전도를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주변하고 이렇게 아우러지는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튀어나오는 건축이 우리 그 철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얼핏 봐도 묵직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 건물은 건축가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작품. 1971년 6월 처음 착공되어 그해 12월에 완공된 우리나라 현대 건축사의 획을 그은 건축물입니다. 원래 그 김수근 선생이 국도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수근. 부여박물관, 청주박물관, 올림픽 주 경기장과 체조, 수영, 사이클 경기장은 물론 해외 유명 건축물들이 그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1단계 건물 할 때 제가 막 입사해가지고 그때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작업에 참여하자. 그래서 우리가 벽돌도 나르고 질통도 지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히트는 각자 자리를 배정해주고 자네 자리 앞에 벽은 자네가 해. 이렇게 해서 벽에 백세멘트로 줄눈을 일일이 다 넣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김수근이 지은 사옥 옆으로는 회사가 커지면서 2대 장세양 대표가 지은 유리 건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스페이스가 너무 작아가지고 확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쪽에 비율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장세양 씨가 이걸 통유리로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옆으로 아담한 한옥 한 채가 들어섰는데 지금의 이상림 대표가 증축해서 사옥은 총 3단계 과정을 지켰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지금은 이곳이 구사옥이 됐지만 역사는 이곳을 우리 현대 건축사의 산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건축물의 선두에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말이 정말 손색이 없다.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고모님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건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용사들이 오늘은 새로운 팀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실시 설계팀이라는데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드디어 용사들에게 역할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실시 설계팀은 초기 디자인을 도면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실질적인 현장 작업을 설계로 표현해야 하는데 작품에 따라 몇 명이 팀을 이루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연인상 관련된 이게 총 평면도야. 근데 내가 지금 급하게 필요할 게 이쪽에 있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좀 필요해. 대변기가 아마 한 3개 정도 나올 거야. 남녀 각각. 모자라면 그보다 줄여도 되고.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상관없지. 이거는 어차피 이게 건축이라는 게 내가 그렸을 때랑 다른 사람이 그렸을 때랑 모양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 정답이 없는 게 건축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일단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놓으면은 내가 한번 체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라도 얻어가야지. 오, 그러면 뭐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이런 선배님이라면 무보수로 일을 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이들은 선후배 간의 협업을 통해 진정한 건축사로 거듭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당연히 도움이 되죠. 저희도 어차피 일이 많기 때문에 급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좀 신입이나 인턴한테 줘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르치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일 같은 일을 시작하는 분위기군요. 좀 따라가 보기로 하죠. 저쪽에서 이제 도면 작업을 해서 이쪽에서는 이제 3차원적으로 어떻게 처음 이미지가 그려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최초에 만들었던 거는 이렇게 제가 먼저 만들었는데 건축주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는 한 층만 뚫려 있다 보니까 어떤 안쪽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트여 있는 시야를 원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오늘 작업할 부분은 이 부분의 창을 조금 더 넓게 해주면서도 좀 딱딱하게 일자로 만들지 말고 조금 어떤 디자인돼서 조금 더 이쪽이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학생 돼서 졸업해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적으로 많이 트레이닝돼 있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을 많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안도 여러 가지 만들어야 하고 그 대안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을 합치면 실제 작업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결과는 고민의 과정에 비례한다는 얘기네요. 이번 설계 도면을 보고 많이 배우면서 내가 아직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내가 좀 더 많이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곳은 입찰에 대비해 막 꾸려진 현상 설계팀. 병사들은 다시 이곳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보고 또 서로가 이 현상에 임하는 마음들을 좀 다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배는 어때요? 예. 강동 실장이. 일단 키오프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16일날 있었고 24일날 논문도 됐고 20일날 박 팀장이 내려가서 현장 설명 참여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마지막 제출 일정까지 포함해서 6주가 잡혀 있어요. 근데 제출주에는 결국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하는 주는 4주 정도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사전 조사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상 목표는 입찰 성공에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긴장감이 팽팽할 수밖에 없죠. 조찬혁 씨는 장진국 씨하고 함께 사례조사, 그리고 이시원 씨는 박근호 일병님하고 사이트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좋은 영감은 우선 훌륭한 앞선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첨단 실감 컨텐츠에 관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엑스포나 그런 것처럼 체험을 하면서 하는 거여서 약간 교육 그런 건물이나 아니면 체험 시설 같은 거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이트에 건물이 올려졌을 때 주변 지형이 어떤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우드락 한 장이 1m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53, 54 이렇게 레벨 차가 날 때마다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얹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만큼 계속 이제 하나씩 단계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박일병이 하는 작업은 이번 입찰에 도전할 작품의 대지를 정확한 크기로 축소해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대지 안에 들여놓을 건축물을 상상할 수 있고 디자인을 더 쉽게 만들어주죠. 선 하나하나 긋는 일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간. 선과 선이 그어지면서 만나고 그 만남으로 건축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용사들에겐 지금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학교와 사회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 하고 보니까 되게 학교에서 배웠던 건 되게 좀 약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도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좀 많이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어렵네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그 사이 장진국 일병도 자료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사한 자료들을 프린트하고 도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회사 매출과 직결되는 현상 설계는 건축회사의 꽃입니다. 그래서 애환도 남다르죠.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어쨌든 현상설계를 통해서 회사의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아주 그 설계사무소의 꽃이 사실 현상설계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짧은 시간에서 막판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짧게 이제 2주 동안 이제 죽어라고 이제 달리는 거고. 자존심 대결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치열하죠. 뭐 안 치열한 현상 설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근데 뭐 다들 현상 설계를 해보셔서 알지만 현상 설계라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뭐 역시 경쟁을 해서 자기가 위너가 된다는 건 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현상 설계는 굉장히 좀 치열하고 과열화된 그런 면이 있죠. 면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후배 건축하는 후배들한테는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항상 좀 고민입니다. 공동시장을 진행하면서 되게 좀 특별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 전에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또 시장을 설계하고 또 우연치 않게 몇 차례 현상에 다 떨어지고 오랜만에 프로젝트 당선된 게 또 어시장이어서 본의 아니게 어시장 전문가처럼 해버렸습니다만 부산 공동시장이 됨으로 되게 회사도 고무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되게 뭐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그때. 감사합니다. 그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는 할 때 되게 좀 경쟁도 심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했는데 사실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현상 설계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했어요. 그리고 한 접수된 게 100개 이상이 사실 접수가 됐고 실제 제출된 건 64개 정도가 제출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하게 어쨌든 뭐 세계적인 모든 건축가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사실 조금 창작 그 건물이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입찰하는 데서 그런 기준이 사실 있었어요.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공사비 예산적인 그런 상황도 사실 좀 고려가 됐던 부분도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뭔가 이상형의 어떤 그런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시도보다는 실현 가능성 안에서 뭔가 새로운 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면 스터디했던 거는 어떤 픽셀의 단위들이 모여져서 픽셀이 어떤 움직이면서 새로운 어떤 그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을 그런 형태로 좀 제안을 했죠. 그래서 막 그게 심사할 때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따보하우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따보하우스. 행복주택 들어봤죠? 행복주택은 LH,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이죠. 이게 옥순되어 있는 그 중간 복도에다가 도서관 층을 걸어가지고 그런 시설들은 막 마구마구 뒀어요. 근데 하면서도 야 이래도 되나? 이거 분양하는 아파트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분양 전용률이 뭐 25%밖에 안 나오는 수준이니까 보통 뭐 70, 80% 나오는데 근데 공용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적용을 했는데 현상 설계다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만약에 민간에서 한다든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지금 사업 승인 넣고 매년 3월에 착공을 들어가요. 원래 현상했던 설계가 실시까지 진행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설계자한테 권한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원래 생각했던 취지 그대로 지어주고 사실 이제 설계하면서 이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빨리 취직하셔가지고 집에 살았으면 따보하우스 들어가면 되겠네. 어느새 저녁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 선배님들이 겪은 노고와 애환을 듣다 보니 오늘은 야근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단기간에 정해진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현상 설계팀. 당연히 퇴근은 멀고 야근은 가깝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여기서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창조적인 작업을 항상 모두 갖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있죠. 그거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직업에 대한 적응 능력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계속 같은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이제 묻어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음 하거나 아니면은 전연차 초기 신입사원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강도를 약하게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바쁘게 돌아가는 해외 설계부에 용사들이 투입됐습니다.
인도에 나가 있는 설계팀과 영상회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용사들이 그 자료 준비를 맡았습니다. 물론 중요 자료는 이미 선배님들이 챙겨둔 상태. 박일병의 임무는 인도의 시공 현장의 구조물 사진을 출력해 회의장에 비치하는 일입니다. 설계와 시공 간 차이로 인해 이렇게 수시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 장일병은 도면을 출력했네요. Hey guys, I got the plans right now. The plans you have sent from the structural guys. I'm looking at the clouded marks, the red, the ones you guys have said. Are all the investment in place? The steel for the steel erection? No, only right wing is done, and the rest 3 wings we are yet to complete the amendment. 이거 좀 노트 좀 해주세요. 네. Okay. We are getting the amendment from Overson now. Okay. One will be accepted, and by end of this month. Which is on top of our slab, right? Our basement slab? They made a temporary structure for the crane, and it is supported. It is uniformly distributed. 이거 구조태 한번 연락해가지고 이게 화중에 지금 이 프랍 같은 거 이거 뒤에 받쳐준 게 넉넉한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Will the cores go first, and then the steel members come in? Yeah, we are still working on those. Basement, right? There's yellow props. 좀 브라운 커브가 있어가지고 넉넉히. 혹시 거기 계속 계셨었어요? 엊그저께 회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때 그 시기가 그렇게 맞아가지고 잠깐 본사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갔을 때 뵀었던 것 같고 원래 저는 여기 상주하면서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하고 그리고 수주 활동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현지인분들하고 별로 안 친해 보이시는데. 저희 공간건축 자체가 사람 간의 관계,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것들, 사원들 복지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하나씩 노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So anyway, as they say in Korea, fighting. 어떻게 크게 본다면 거의 지사장이 해외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 파견을 볼 때 거의 4가지 업무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진행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매니지먼트하고 설계도 챙겨야 되고 발주자도 이제 챙겨야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사를 운영할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챙겨야 되죠. 프로젝트마다 하나씩 맡을 때는 이제 거의 이제 새로운 이제 챌린지라고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삶이란 그렇듯이 도전의 연속이고 도전을 피해서는 안 되죠. 요즘 이 회사가 도전 중인 현장이 있습니다. 체육관 공사는 구조물의 특성상 난이도가 상당하겠죠. 여기 오셔서 주로 현장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 확인하실 때 제일 중요시 하시는 게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설계자 의도대로 지어져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자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그러면 시공사하고 계속 현장 여건이나 협의해가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도면대로 다 지어질 수는 없는 거고 모든 건물들이 다 가까이서 보는 거랑 정말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가로 보시죠. 네. 공사 중인 경기장 내부를 돌아보는 일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확 트인 지붕과 구조물들이 시원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지붕 자체도 되게 약간 굴곡진 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설계 쪽에서 의도가 어떤 의도냐면은 여기가 이게 용 한 마리가 꿈틀거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머리 부분, 여기가 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이 이렇게 용솟음 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걸 갖다가 형상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말이 이제 쉬워서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형상화하기는 참 어려웠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붕 구조를 가진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 공간에서 사실 처음 시도를 했었고 또 처음 시도한 것이니만큼 현장에서
그대로 지으려고 하면 뭐 보고 할 게 없으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런 모양의 건물이 나왔어요. 지으시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 하나만 좀. 처음으로 이걸 짓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응력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그 시공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이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사실 이런 지붕 구조의 경기장은 전 세계에서도 5% 정도만 적용되고 있답니다. 경기장 디자인의 상징은 뭐니 해도 지붕. 지붕에서 건축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죠. 이 건축물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둥을 나뭇가지처럼 만들어서 기둥 수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감싸고 있는 자연을 시원하게 볼 수 있게 한 것이 설계자의 의도인 거죠. 이런 비대칭이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시공상 표현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설계자하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런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고 제대로 된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건물을 짓고 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처음 지을 때 여기 산이었어요. 허허벌판에. 그런데 이런 구조물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제일 할 만한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용사들 현장 답사에 여념이 없네요. 시공사의 기술이 뒷받침돼야 설계자의 의도대로 디자인이 나오고 또 시공사의 기술이 올라가 있어야 설계자의 디자인도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죠. 우리 같은 층의 건너편에 여기다 VIP 주방 관람실이 딱 있는 거고. 여의주를 형상화한 휴게 공간 시설도 독창적이죠. 용사들은 지금 신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대부분 기둥이 반듯하게 일자로 쭉 내려오는데 네네. 대각선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도면으로 보시면 이게 이 건물 건축물 이 지붕을 받고 있는 바깥에 쪽에 이게 붙어 있어요, 알이. 네. 네. 그러니까 이 기둥이 지금 지붕을 잡고 있는 기둥이에요. 네. 직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 이유가 지붕을 잡기 위한 경사 기둥이 올라가 있는 걸 그 공간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건축은 공간 예술이면서 도시 예술이고 동시에 기능의 예술이죠. 이제 대부분 건물을 많이 짓는데 경기장을 지으셨잖아요, 이번에. 네. 이번이 혹시 처음이신지? 경기장이 실제로 구현된 건 이게 처음이고요. 설계는 저희가 몇 번 했었어요. 외국에 있는 경기장 스타디움도 설계를 해봤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지어지는 것까지 보게 되는 건 저도 처음이죠. 그 경기장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맨날 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뭐 그 큰 뭐 자치단체에서 하나 지을까 말까인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됐고 저희 회사가 또 공간건축이 경기장 설계를 또 잘해요. 그 대구 야구장, 광주 야구장 다 새로 지어졌잖아요. 네. 다 저희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디움에 강점이 있는 회사기도 하고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예전에 산이어서 산. 그 산에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우리 이 난간 디테일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람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하면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 형상이 쉽지 않은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 지원이라는 그 업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애증의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네,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는 되게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선배님은 이제 이렇게 다 완공된 작품 중에 가장 처음 했던 작품 하시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저는 이렇게 큰 규모는 해보지 않았지만 입사해서 연구소하고 실험실이 같이 있는 조그만 건물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어진 걸 보면 충분히 이런 공간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고 내 머릿속에 있던 도면들이니까 감회가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처음 완공이 되면 되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고들 하는데 선배님도 약간 그러실 건지.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삶은 건축과 같습니다.
기초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이 삶과 같아서지요. 아직 설계를 준비해야 할 용사들, 감동적인 삶의 완공을 기원합니다. 회사에서 많은 선배님들과 이제 같이 생각을 나누고 많이 배운 자리였는데 저한테는 너무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절대 잊지 않고 건축가 박건으로 다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해봤던 게 가장 크지 않나 생각되고 또 선배님들께서 건축에 대해서 좀 접근 방법이나 선배님들이 생각하는 건축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과 조언을 해주셔서 건축가가 돼서 그 조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약에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군대에서 보면 상명하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대는 계급 사회고 이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기 쉬운데 신입사원들한테 바라는 거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토의를 할 때 신입사원들은 주눅 들 때가 많거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고 회사에서 기대하는 건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 뭐 그런 게 더 될 확률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견이 있으면은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같이 토의하면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좋은 선배 건축가들 얘기를 잘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축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파이팅하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제가 밑으로 만약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